안녕하세요. 탄탄과 함께 베트남 여행 다낭 편입니다. 넓고 긴 땅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베트남 도시들에 대한 인기가 최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다낭 지역에 대해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베트남의 제1의 휴양 도시라고 불리는 다낭은 연중 내내 날씨가 따뜻하고 길고 아름다운 해변과 쌀국수, 분짜, 코코넛 커피 등 맛있는 음식과 세련된 거리, 사진 찍기 좋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명소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바나산 케이블카나 세계 7대 해변 중 하나인 미케비치 해변, 올드타운의 야경이 아름다운 호이안 등 체험할 거리도 넘쳐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휴양도시가 될 수 있었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프랑스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도 특이한 볼거리이며 베트남식부터 서양식까지 다양한 맛집과 카페들을 투어해보는 것도 다낭 여행만의 재미이며 고생하는 여행보다는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휴식 같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도 4시간 반 정도로 짧아 국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이며 다낭의 날씨는 우기가 11월에서 2월이고 건기는 3월에서 7월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에서 8월 정도입니다. 특히 5월은 한국의 초여름 기온과 비슷하고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물놀이와 휴양을 즐기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가격이 저렴해서 1일 1 마사지를 실현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낭 여행 시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몇 군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영상 하단 우측편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낭의 3대 랜드마크는 핑크 성당, 한시장, 미케비치인데요. 그 중에서 핑크 성당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핑크 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다낭에 살던 프랑스인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1923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성당 꼭대기 끝에는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있어서 수탉 성당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성당 뒤쪽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일요일은 비추입니다. 일요일도 오전 일찍만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별도로 없고요. 파스텔 톤의 핑크색이 너무 아름다워 인생샷 찍기에 좋은 곳입니다. 성당 앞에 서서 성당의 꼭대기까지 나오도록 찍으면 가장 멋진 샷이 될 것이고 특히 여성분들은 아오자이를 입고 촬영하면 더 멋진 샷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핑크 성당 앞쪽에 성당과 유사한 모양의 핑크 스파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사지 샵인데 2층에서 8층까지 전부 마사지 룸으로 되어 있고 마사지도 훌륭하고 시설도 깨끗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사지가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하니 성당에 가셨다가 잠시 들려서 여독을 풀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층에는 핑크 카페가 있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성당을 조망할 수도 있으니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컬 분위기의 시장으로는 꼰 시장이 있지만 다낭하면 한시장이 가장 핫합니다. 1층엔 건과일, 과일, 건어물 종류를 팔고 2층엔 의류, 신발 등을 파는데 아오자이도 2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어느 정도의 한국말도 통하니 편하게 관광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만 관광객에게는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르는 편이니 단번에 구입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흥정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이고 1시간이면 제작이 가능하며 라틴백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10,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전은 시장 근처 금은방에서 가능하니 환전이 필요하시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미케비치 해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7대 해변 중 하나로 미케비치 해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백사장이 호이안의 안방비치까지 끝없이 이어진 긴 해변이면서 다른 해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 물놀이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태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처에 식당이랑 술집도 많아서 낮과 밤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 긴 해변을 소유하고 있고 넓은 백사장에 기온이 늘 30도 정도이기 때문에 해수욕하기에 딱 좋고 물도 깨끗한 편이며 워낙 해변이 길어서 사람들이 많아도 그다지 붐비지 않게 여유롭게 해수욕이 가능한 곳입니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바다가 아주 아름답고 모래가 부드러운 곳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여행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시기에 딱 좋은 곳이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바나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힐은 다낭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며 해발 고도 1487m의 고산지대에 지어져 있습니다. 테마파크인 바나힐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당할 당시 프랑스인들의 피서지로 만들어졌던 곳이랍니다. 다낭 바나힐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와 최근에 지어진 거인의 두 손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골든 브릿지에서 멋진 바나산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고도가 높아 다소 시원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덥기는 덥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꼭대기까지 편하게 갈 수 있고 놀이공원에 범퍼카, 자이로드롭, 알파인 코스 등 놀이기구도 다양하며 다낭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스 마을이나 레스토랑 등 유럽풍 건물도 많이 있으며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있고 봄에는 꽃축제, 여름에는 맥주축제, 가을에는 할로윈 축제, 겨울엔 크리스마스 축제 등이 펼쳐지니 언제 방문하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나힐 입장료는 성인 7만 동 약 3만 5천 원, 어린이 5만 5천 동 약 2만 7,500원이며 케이블카 왕복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낭에서 이동 시 자유여행이시면 그랩 어플이나 택시,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면 일일 투어 여행도 추천드립니다. 투어 여행은 다낭 여행지와 연계해서 진행되어 짧은 시간에 여행지를 여러 곳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에 마사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코스도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행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9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다낭과 호이안 중간에 위치하여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이동 시 잠깐 방문하기에 좋은 여행지입니다. 다낭에서 오행산까지 가는 방법은 그랩이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석회암이랑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마블 마운틴, 블루 마운틴이라고도 불립니다. 용이 승천하면서 낳은 5개의 알껍질이 남아 산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고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5,000년 동안 갇혀있던 곳이라는 전설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19세기 베트남을 통일한 응우엔 왕조의 자롱 황제가 이곳을 지나며 오행산, 응우한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행산은 각각의 산을 우주를 구성하는 5개의 요소, 불, 물, 나무, 금, 흙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5개의 산 중 가장 큰 투이선 산은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 사원과 동굴, 탑들이 곳곳에 있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코스입니다. 입장료는 4만 동이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 편도 15,000동인데 층계로 이동하면 5분이면 도착하니
엘리베이터는 어르신이 계실 때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안푸동굴 입장료는 동굴 쪽에 매표소가 따로 있는데 입장료가 2만 동입니다. 매표소 이용하실 때 사기가 많다고 하니 금액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호이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이안은 다낭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과거 베트남의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불렸던 호이안은 중요한 국제 무역항이었고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랍니다.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적이고 동화적인 모습으로 무역 중심지였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호이안의 올드타운은 야경의 아름다움 또한 놓칠 수 없고 아름다운 내천을 따라 빛나는 등불들 또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호이안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고 다낭 여행 시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투봉강에서 코코넛배를 타거나 호이안 등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고 자전거나 시크로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기도 하고 호이안을 휘감아 흐르는 꾸어다이강을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랜턴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이안 안방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방비치는 호이안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 미케비치 해변에서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예쁜 음식점도 많고 모래도 곱고 물도 차갑지 않아서 수영하기에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태닝하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랍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 소울치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매점 같은 곳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니 물놀이 후 출출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물가치고는 좀 비싸지만 많이 비싸지는 않고 음식이 맛이 있어서 이용해 볼 만한 곳입니다. 네, 다음은 후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에는 한국의 경주와 비슷한 베트남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다낭에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고 기차, 버스, 택시나 투어를 이용하여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다낭에서 이동 시 베트남에서 가장 높고 긴 하이반 고갯길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 최근에는 고갯길을 관통하는 터널이 생겨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호이안과 가깝지만 한국인에게는 조금 낯선 후에는 수많은 기념물과 건축물이 있고 그중 후에성은 1993년 베트남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베트남의 문화수도입니다. 특히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왕궁이었던 후에 왕릉은 중국의 자금성을 따라 만들었고 베트남 스타일이 추가되어 더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후에에서 왕릉 중심으로 여행할 때는 구시가지를 또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할 때는 신시가지를 여행하면 됩니다. 1983년부터 프랑스 식민지, 194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점령을 거쳐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많은 옛 왕조의 건물과 박물관, 사원 등이 파괴되어 그 후 재건 사업으로 복구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다음은 누이탄타이 핫스프링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낭 온천 핫스프링파크는 바나일 가는 길에 위치하고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이고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되고 호텔도 있어서 숙박도 가능한 곳입니다. 워터파크, 수영장, 유스풀, 파도풀, 키즈풀, 머드스파, 마사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낭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전 참파 왕국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하니 여행 중에 한번 들려보시면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계속해서 영상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낭 여행 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 nhé. Cảm ơn rất nhiều.